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김모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후 이 대표를 6차례 정도 따라다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한 범행 동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공격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김 씨는 반성문도 아닌 변명문 8쪽을 냈으니 그걸 참고하라고만 답했는데 먼저 이 소식부터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승줄로 손목이 묶인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고개는 숙이지 않았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입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받으러 법원으로 온 김 씨는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이거를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6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행을 사주한 사람이 있는지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도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변명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신이랑 꼭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명문이란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범죄적 행위에 대한 합리성의 부여, 이런 것이 이제 변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김 씨는 유치장에서도 삼국지를 읽으며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그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항공기 충돌 사고가 났을 당시 교신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5명이 숨진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활주로에 진입하란 지시가 없었는데 이륙 준비를 했던 걸로 드러나 해상보안청기의 과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개한 지난 2일 하네다 공항 충돌 사고 당시 관제탑과 사고기들의 교신 기록입니다. 오후 5시 44분 56초, 관제에서 일본 항공의 착륙 허가를 내줍니다. 편명은 JAL516, 34R은 340도 방향 오른쪽, 런웨이 있는 활주로를 뜻합니다. Clear to Land는 착륙을 허가한다는 의미로 340도 방향으로 놓여진 활주로 중에 오른쪽 활주로로 착륙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바로 일본 항공 기장이 관제사의 착륙 허가를 복창하며 확인합니다. 직후인 45분 11초, 교신을 한 JA722A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입니다. 관제에선 인사를 건네곤 Taxi to Holding Point Charlie 5, 활주로 진입 전 유도로에 C5라고 쓰여진 정지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말합니다. 해상보안청기도 정지 위치까지 진입하겠다며 같은 내용을 복창합니다. 하지만 약 2분 뒤 착륙 후 활주로를 달리던 일본 항공기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진입한 해상보안청기가 충돌하고 맙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조종사가 실질적으로 그곳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리스트릭션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을 했거나 그 포인트를 놓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거나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교신 기록에 일본 항공기의 착륙 허가는 분명히 있었지만 해상보안청기에 활주로에 진입해도 좋다는 허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보안청기 기장은 사고 경위 조사에서 갑자기 뒤에서 불이 났다며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언론에선 해당 기장이 활주로로 진입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은 매달 받는 돈이 4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은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넘은 수급자는 현재 544만 753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은 월 40만 원을 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만 2천 원? 65세부터 받았어요. 20만 원에서 40만 원 수급자가 가장 많았고 20만 원 미만도 12% 정도 됐습니다. 최고 266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평균 수급액은 61만 9천 원에 그쳤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매달 연금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40년 내내 냈을 때입니다. 실제로는 가입 기간이 평균 19년으로 평균 소득의 22%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인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 33만 원, 34만 원인가 그래. 31만 원이구나. 그 갖고는 어쩔 땐 비잖아. 병원도 가야 되고. 문제는 점점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고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은 커지는데 확정안에 대한 진척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텐데 정부와 국회는 민간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자신들은 뒷짐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태도를. 정부는 국회가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이달 안에 출범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던 남양유업이 결국 60년 만에 오너 경영을 끝내게 됐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좋다고 했던 게 그 시작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연지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를 사멸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 나온 발표입니다. 하지만 식약처 조사에서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사모펀드 운영사 한행컴퍼니와 일가의 주식지분 53.08%를 넘기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사과 석 달 만에 홍 회장은 한행컴퍼니가 사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계속 입원으로 예우하기로 협의하자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우가 뭔가 봤더니 10억 원이 넘는 연봉과 비서, 법인카드와 차량, 기사, 사무실, 회원권 이용 등이었습니다. 이어진 법정 공방, 1심과 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까지 모두 홍 회장이 졌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을 사전 합의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로펌이 양측의 주식 거래를 모두 대리해 문제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50대 여성이 서울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직후 쓰러졌다.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가족은 이 여성이 당시 응급처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정모 씨가 수술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주사를 놓고 임플란트 장치를 장비에 끼웁니다. 정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치과에서 앞니 한 개를 뽑고 잇몸에 나사를 끼우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직후 병원 휴게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제가 엄마 짐 드리고 커피 마시러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랬는데 갑자기 뒤돌더니 어지럽다면서 그때 바로 쓰러지셨고. 가족들은 평소 정 씨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치과 의료진이 휴게실로 왔지만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건 간호사 한 명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물어보면서 겨우 했다고도 했습니다. 119한테 심폐소생술을 조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19 도착도 늦어져 사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0분이면 가는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하는데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정 씨의 호흡은 멎은 상태였습니다. 지중학화라고 해서 자가 호흡을 못하는 코마 상태세요. 뇌사까지 가는 상황이 이제 임박해있는. 치과 측은 통상적인 시술이었다면서 환자에 대한 적절한 문진과 응급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산병원 측은 가족에게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뇌출혈이 생긴 건지는 알기 어렵다면서 혈압이 높아지면 간접적으로 뇌출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 씨의 가족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치과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시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응급처치는 제대로 됐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